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일구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입니다. 대장동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였고 수천억 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비용도 안 들고 막대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공공개발 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발한 정책이어서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며 침소봉대해 대장동 개발의 공익실현 성과를 폄훼하고 심지어 제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마타도화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대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대 확대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지역화대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대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대 확대 발행은 지역화대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본 예산 15조 원 발행에서 내년 6조 원 발행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대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원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다욱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 김선교, 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 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 계곡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성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 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주요 국비 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 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간합 상수 국지도 건설공사, 실촌 만선, 국지도 건설공사, 갈천 가수 국지도 건설공사 등 경기도의 철도, 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재난지원금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면서 착한 소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6일 제5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지난 주말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200%가량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배달특급을 포함한 전국 공공배달앱이 포함된 데 이어 배달특급이 온라인 결제 기능을 지원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한 번에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 신청 이후 배달특급 신규 회원도 2만 8천여 명이나 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도내 배달특급 가맹점주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는 재난지원금 즉시 결제가 불가능하고 오직 가맹점 현장 결제만 가능한 점도 배달특급 회원 유치에 큰 힘을 보탰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배민은 안 되고 특급은 되는군요. 배달특급 갈아서 써야겠네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 보이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소상공인도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달특급을 통해 착한 소비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9일 하남시를 포함해 총 2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30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